왜 판도라가 여러 가지 일을 문어발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하는지 아시겠어요? 한우만 판다고 그거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우만 팠기 때문에 더 못해요. 양다리, 세 다리를 걸쳐야지 더 잘합니다. 세 개 다 잘하는 것이냐, 한 개도 못할 것이냐, 당연히 세 개 다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원하는 흐름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고 처음 듣는 내용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임팩트 있는 부분들은 필기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흐름을 만들고 증폭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요. 어떤 흐름을 만들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고 싶은 직업, 이루고 싶은 목표, 닮고 싶은 사람, 배워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 딱히 원하지는 않는데 이게 꼭 필요해.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 그 자격증을 따야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어울리거나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을 하고 그 자격증을 딴 사람이 말하는 영상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인풋을 자꾸만 보고 그 환경에 가고 아까 말했던 그 5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공간에 가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요. 그런 느낌을 자극하는 음악을 듣고요. 관련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한 자료들을 자꾸 봄으로써 그런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면서 가게 돼요. 나는 별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럴수록 흐름을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격증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수록 괜히 자격증 관련 카페를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자격증 공부 한 달 만에 합격한 후기 적습니다.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꼴찌반에서 공부할 때와 1등반에서 공부할 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내 주변은 실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상이든 나와 동일한 목표를 가졌거나 내가 가진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들 사이에 본인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왠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또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원하지는 않지만 꼭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과 동일한 목표를 가졌거나 이미 이룬 사람들 틈바구니에 본인을 집어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요. 흐름이 제로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멍한 상태에서 곧바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은요. 언제 가장 하면 안 되냐면요. 자기 직전이나 저녁이나 밤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여러 개의 흐름을 본의 아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쳤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을 거고 흐름이 잡탕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고요. 일단 체력이 고갈되어 있고 많이 일을 했거나 공부를 했거나 중요한 업무들을 오전, 오후에 다 했을 거기 때문에 보상심리 때문에 제가 무기력 수업에서 말했죠. 하기 싫은 걸 한 만큼 보상심리가 이제 있어서 그걸 채워줘야 된다. 그 시즌이 바로 저녁 시즌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을 하기 가장 나쁜 시간은 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도라니 저 맨정신에는 이게 정말 잘 안 되고요. 하기 싫고요. 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이걸 때때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왠지 지금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또는 늘 하고 싶지 않아요.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거나 본인이 그 흐름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흐름이 제로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멍할 때 아무 흐름도 타지 않았을 때 이때 주의사항은 노래를 듣지 않거나 노래가 이 흐름과 동일한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 내가 영어를 싫어하는데 내 일자리를 위해서 영어 점수가 높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학생이라서 오전 시간에 시간이 비어서 일어나자마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야. 그럴 때 일어나자마자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멍하니까 심심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 에너지 흐름을 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아무 흐름이 없으면 너무 고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음악을 틀거나 영상을 보거나 뭔가 흐름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의도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기로 해서 가장 하기 싫은 걸 지금 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신나는 음악을 틀어버리면 나 놀고 싶어서 영어 공부 안 합니다. 5분 정도는 내가 유튜브 영상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흐름 팍 타버립니다. 뭐 일찍 일어났는데 하면서 3시간 4시간 놀다가 3시간 4시간 노니까 또 그 흐름을 타버렸잖아요. 유튜브 영상의 흐름을 타버렸어. 뭐 강아지가 뭐 개껌 뜯고 막장 드라마 리뷰 같은 거 보고 막 이 흐름에 익숙해
익숙해져가지고 도저히 진지하게 그것도 하기 싫은 일에 집중할 만한 흐름을 스스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흐름을 만들려면 일단 흐름을 제로로 만들거나 얼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면 저항을 해야 돼요. 흐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아직 숙달이 안 된 분들이 기본 흐름에 저항을 한다.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출나게 게으르다던가 특출나게 못나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일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래를 틀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잔잔하게 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흐름에 도움을 줄 만한 노래를 골라서 곧바로 아침에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면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도록 크고 작은 인풋 장치를 배치할 것.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길이 하나면 그 길로 쭉 가기 쉽습니다. 근데 이 길 하나가 흐름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길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다른 흐름들이 야 일로 와봐 유튜브 재밌겠지? 다른 흐름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여러분들은 기우뚱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이탈을 하지 않도록 안전 가이드라인으로 오른쪽으로 이탈할 것 같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쫙 막아주고 왼쪽으로 이탈할 것 같다 왼쪽에서 쫙 막아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시간차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그 흐름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좋은 흐름을 주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본다. 또는 판도라의 영상을 내가 이틀에 한 번은 꼭 본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강도만큼 이탈하지 않도록 흐름이 자연스럽게 끊기기 전에 얼른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동기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계발 서적 읽고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실질적인 스킬은 없는데 명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0권 1000권 읽는다고 갑자기 100배 1000배 막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나를 약발 떨어질 때쯤에 충전해주는 용도로 쓰셔야지 각 잡고 동기부여하는 좋은 글들, 에세이들을요 각 잡고 10권, 5권 이렇게 보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걔네들이 줄 수 있는 인풋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빡 와닿는 인풋일수록 훨씬 효과가 셉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충격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강렬하게 받는 인풋일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크고 작은 아이템, 가이드라인, 펜스를 배치하는 방법들은요. SNS 팔로우하는 계정들을 아예 그런 계정만 해놓는 거예요. 내가 되고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예쁜 사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사람이 멋지고 잘생기고 그것 좀 제발 팔로우하지 마세요. 닮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예쁜 건 여러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못 따라해요. 그 능력 개발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타고나게 원판이 조금 유리하셔서 내가 얼굴로 어떻게 쇼부를 볼 수 있는 얼굴도 재능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인풋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뜬금없이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라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을 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부럽고 박탈감만 느낄 뿐이고 여러분들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인풋을 찾고 보는 것이 도움이 훨씬 많이 됩니다. 쓸데없이 연예인 인스타 팔로우 하는 거 정말 비추드립니다. 동경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닮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걸 하세요. 뭐 덕질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남들은 자기 성장에 맞게 흐름의 인풋을 쓰는데 본인은 덕질하는 데 쓰시겠다면 좀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안하셔야겠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어떻게 타냐면요. 유튜브를 일주일에 2번씩 라이브를 하잖아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3일에 한 번씩 아주 강렬한 흐름이 타집니다.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강연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저는 심심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영상에 어떤 부분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지 제 영상을 좀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미라클 포유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쓴 글들을요 본문을 보거나 아니면 제목을 쭈르륵 봅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리딩을 해서 이런 게 힘드시구나 이렇게 이제 인풋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인풋을 많이 받았었던 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아티스트들이 주인공인 자전적인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제가 이제 아트 관련한 블로그들을 많이 구독을 해놔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요즘에 많이 정리가 알아서 되어 있어서 어떤 블로그는 작가들을 위해서 아트 관련한 공모전 소식이라던가 갤러리에서 소속 작가를 구하는 그런 공모 같은 거를 올려주는 관련한 유튜브 채널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팔로우를 해놓으면 내가 찾아서 보지 않을
때에도 그게 자꾸 알짱거려요, 내 눈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밀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도 뭐 어플이라던가 아니면은 SNS 계정 팔로우한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내가 흐름을 자동적으로 타는 것도 있고 의도해서 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흐름을 동시에 타는 요런 이점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벗어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아이템을 배치해 놓거나 자료가 자발적으로 날 찾아올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흐름을 응용하고 증폭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의 흐름만 타면 질릴 수가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흐름을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가장 추천드리는 건요. 메인 흐름 하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서브 흐름 하나, 이거는 뭐 능력 개발이든 취미든 본인이 약간 좀 중요도를 낮추면서 하는 그런 하나를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노는 흐름, 이 정도 3개의 흐름 정도 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덕업일치를 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메인 흐름 하나랑 노는 흐름 하나 약간 이렇게 타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흐름 타라고 하면은 하나의 흐름만 엄청 집착을 해서 이 하나만 타려고 하면은 못해요. 흐름이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기도 해서 마냥 하나의 흐름만 탈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개를 해서 집중력이 내가 A 흐름이 있고 B 흐름이 있고 C 흐름이 있어. 그러면 A 흐름은 메인이고 B 흐름은 서브고 C 흐름은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A 흐름을 열심히 타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어. 그럼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흐름 거스르지 마세요. B 흐름을 타버리는 거야. 집중력 마침 떨어졌을 때. 이거 하다가 이것도 질려. 그럼 C 흐름을 타는 거야. 그러다가 C 흐름으로 충분히 내가 기뻐. 그러면 A나 B로 다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흐름에 어긋나거나 저항하거나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갈아탐으로써 나는 매 순간 엄청 잘 놀거나 엄청 잘 일하거나 아니면 엄청 능력 개발 중이거나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등 떠밀어서 또 나 이거 하고 싶어. 왜? 앞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막 보여주고 난 자료조사 막 했어. 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에이씨 나도 할 거야. 이러면서 막 하게 돼요. 자료조사 자신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당신만 해? 나도 하고 싶었어. 나도 주인공이 되어볼 테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인풋을 막 받고 흐름 타서 나도 막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어. B 흐름을 타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주의사항은 너무 신나서 잠을 안 자면 안 된다. 몸이 동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전에 수업했던 것처럼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한 2-3개 정도 만들어서 약발이 떨어졌을 때쯤에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갈아타시면 됩니다. 이때 메인 흐름도 서브 흐름도 좀 지금은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보상 심리가 막 자극이 되는 놀고 싶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얼른 노는 흐름으로 딱 타셔서 제가 무기력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짧고 굵게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짜릿한 체험들을 통해서 빠르게 충족을 시켜주세요. 보상 심리를. 그 다음에 다시 메인 흐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노는 시간에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에 다니는 반드시 1시간 또는 2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30분. 정말 하기 싫고요. 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타는 것 자체가 낯섭니다. 그러면 30분 단위로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스케줄러를 딴다면 모든 업무는 1시간 또는 2시간짜리로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권장드리는 게 1시간, 2시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탔는데 너무 집중이 돼서 내가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흐름이 2시간 이상 했는데 끊겼다. 억지로 이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부작용만 심해져요. 보상심리만 심해지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1시간, 2시간으로 잘 탔어요. 그래서 얼른 노는 거나 서브 흐름으로 잘 변환을 시키면은 다시 메인 흐름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만 있기 때문에 쉽게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헬스장에 갔어요. 운동을 내가 1시간을 하면 딱 적당히 힘든 정도고 뿌듯한 정도인데 1시간 반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버틸 때까지 1시간 반을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뿌듯하고 그날은 효과가 좋았을지 몰라도 그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뇌리에 깊게 남아서 다음날에 헬스장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내가 100% 할 수 있으면 절대 100% 하면 안 됩니다. 한 70% 정도가 딱 좋아요. 좀 아쉬운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좀 만족스럽긴 한데 약간 요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흐름을 바꿨을 때 아싸 이거 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번 흐름 탈 때 뽕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끝장 보려고 하지 마세요. 70%가 딱 적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많이 타다 보니까 몰입력이 굉장히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소수 하세요. 하시는데 3시간 이상은 추천 안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의 업무를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는 게 그렇게 고역인 거예요. 하나의 업무를 8시간 이상 하시잖아요. 왜 판도라가 여러 가지 일을 문어발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하는지 아시겠어요? 한우만 판다고 그거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우만 팠기 때문에 더 못해요. 양다리, 세다리를 걸쳐야지 더 잘합니다. 3개 다 잘하는 것이냐, 1개도 못할 것이냐. 당연히 3개 다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람은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요. 집중력의 문제예요.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데다가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면서 한 것의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의 게으름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매 순간 어떻게 인내심을 발휘합니까? 매 순간 노력을 할 수는 없어요. 흐름을 타야지. 그리고 그 흐름은 약발이 2시간일 때가 가장 빵빵하고 그 이상부터는 흐름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직을 만났다면 2시간, 3시간도 불사를 수 있어. 쳐보세요. 방송 3시간, 4시간 했을 때 고조 상태예요. 5시간, 6시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목이 나가서 방송을 꺼야 돼. 천직을 만나면 무아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배가 안 고프고 멈출 수가 없고 막 무아지경의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솔직히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말을 엄청 틀리고 강의를 못했다면 3시간, 4시간이 뭐야. 1시간 30분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방송 끄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여서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도 재미를 느끼는 거고 익숙해진 것도 있으니까 제가 즐겨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이고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전에는 1시간, 2시간 이상은 집중을 못합니다. 1시간, 2시간이 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의 단위를 1시간, 2시간으로 쪼개서 흐름을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6번째 흐름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미리 얘기를 드렸지만 흐름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의 업무를 3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요 주의사항입니다. 최대 3시간이고 2시간을 권장하고 무난한 건 1시간부터 시작을 하시고 사람의 집중력이 1시간 이상이 되지가 않아요. 1시간도 잘 버틴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학생들이 40분, 50분인 줄 아세요? 그 나이 때 아이들 최대 집중력이 그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1시간 내내 집중하는 경우 정말 드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50분 내내 집중을 다 했을 경우에 쉬는 시간에 분명히 옆자리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나 빡 집중했어. 대박이야.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1시간 내내 집중한 게 굉장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중력 생각보다 약하고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단위를 작게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점이 뭐냐면은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정말 하기 싫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야, 1시간만 버텨. 아이고, 우리 땡땡이 1시간만 해보자. 그냥 못하겠으면 잘하려고 하지 마. 1시간만 견디면 너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시간으로 본인 스스로를 달랠 수 있다는 거. 정말 타이머 켜놓고 시간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판을 깔아놓고 빡 집중해서 할 거야. 내가 기분이 딱 만들어졌을 때 할 거야. 3시간, 4시간 집중해서 몰아서 쫙 할 거야. 그러면 천년 만년 다 미루고 못합니다. 도라야, 1시간만 하자.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지금 타이밍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은데도 1시간 어떻게 끼워서 만들 수 있잖아요. 시간을. 그죠? 비장하게 마음 다질 필요가 없잖아. 비장하게 어떻게 매일매일 해요. 비장하게 하는 게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딱 내고 그 시간 동안 딱 음악을 깔든지 상상을 하든지 생각을 딱 입력을 하든지 어떤 나의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사람의 영상을 딱 보든지 그 사람의 인스타를 피드를 딱 보든지 해가지고 1시간 딱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딱 뒤도 안 돌아보는 거야. 나 할 만큼 했어 하면서 다른 흐름 타는 거야. 계속 돌리는 거야. 지루할 틈이 없이. 오히려 아쉬워야 돼. 여러분들이 흐름을 탈 때 나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돼. 시간 끝났어. 다른 거 해. 너무 아쉽다.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이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쫙 빼먹고 흐름이 흐려지기 전에 얼른 갈아타시고 약간 본인이 아쉽게 만들게 흐름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반대죠. 뽕을 뽑을 것이다. 오늘은 이거 하는 날. 그러면은 각 잡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각 잡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예요. 흐름에 약발의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외우세요. 이거는 사람 성향을 안 타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발휘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하루에 몰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쪼개서 하는 게 질도 좋고 결과물도 양과 질이 다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판 깔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게 완벽할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마침 시간도 3, 4시간 또는 반나절 하루 널널하게 남아있고 이 중요한 중대한 업무와 공부와 능력 개발을 할 만한 분위기가 깔아져 있고 가족들이 분위기 맞춰주고 내 건강도 괜찮고 내 기분도 이거 하고 싶은 기분이고 그거 다 깔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밀립니다.
그냥 그 조건이라는 걸요 따로 만들지 말고요. 시간만 보세요. 시간만. 2시간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업무를 딱 하려고 보면 10시간 해야 될 것 같아. 10시간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30시간짜리 일이든 몇 시간짜리 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는 어차피 1시간 2시간밖에 못해. 그러면 1시간 2시간만 쥐콩만큼만 하자. 내가 이 1시간 2시간 내야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하고 일단 시작해야 돼요. 흐름 만들어서 일단 시작해야 돼요. 흐름도 100%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하다 보면 흐름이 만들어져. 하다 보면 흐름을 탄다고 내가. 점점 증폭이 되다가 어느 순간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판을 다 깔려고 하면 안 돼요. 또 흐름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얼추 올라탈 만큼 됐다 그러면은 딱 타버리세요. 그래서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 능력개발 못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게 7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면서 쉬지 않고 달려와요. 말이야 방구야 말장난 같죠? 쉬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저는 매일 쉬어요. 근데 대놓고 휴일인 날은 없어요. 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저한테 빡빡한 날은 하루도 없어요. 뭔가를 조금씩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루에 이 흐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최대 2시간이야. 그러면 나는 이 황금 같은 2시간을 오늘 날릴 수가 없어.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모든 일을 1시간 내지 2시간 단위로 다 쪼갠 다음에 오늘은 딱 그만큼만 하고 남은 시간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놀아주기 때문에 딱히 몰아서 놀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가 없어요. 제가 이 보상 심리를 아주 조략을 잘해서 번아웃 오거나 무기력 오기 전에 해소를 시켜버리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나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나는 알아. 매일매일 쉬엄쉬엄해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 일하는 양이 내가 많으니까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때그때 내가 지치거나 놀고 싶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흐름을 교체해서 쉬지 않고 나도 모르게 흐름을 타서 일할 뿐이지 나는 딱히 애쓰지는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날 안 믿어주지. 아우 정말 열심히 사세요. 글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봐주고 내 결과물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는 안 썼어요. 근데 제 결과물을 보고 사람들이 잘 안 믿으시죠. 저는 그냥 흐름을 유용하게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는 날에도 오전에 일을 하거나 밤에 일합니다. 손님들이 와요. 9시에 보내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나라도 흐름을 타서 일합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놀게 생겼다? 그러면 꼭 2시에 약속을 잡아요. 오전에 2시간 3시간 흐름 타서 일합니다. 그날 하루에 그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